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언어 탐정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단어가 어떻게 천년의 시간을 거슬러 연결되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모든 건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돼요. 여기 한국어와 일본어에서 똑같이 달을 뜻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달, 일본어로는ツ키. 딱 들어보셔도 아시겠지만 소리가 정말 너무 다르죠. 하나는 달 하고 부드럽게 끝나는 느낌인데 다른 하나는ツ키 하고 아주 날카롭고 톡 쏘는 소리잖아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추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이토록 다른 달과ツ키가 사실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왔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수수께끼를 풀려면요, 우리는 역사책보다 먼저 과학책을 펼쳐야 합니다. 바로 소리의 물리 법칙이죠. 언어가 왜 변하는지 그 동기부터 알아야 하거든요. 역사적인 사건을 보기 전에 잠깐 과학 실험실에 들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소리는 결국 공기의 진동, 그러니까 에너지 파동이잖아요. 근데 어떤 파동은 다른 파동보다 훨씬 더 멀리, 그리고 훨씬 더 선명하게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먼저 우리말 달의 디귿 소리를 볼게요. 언어학에서는 이걸 폐쇄음이라고 불러요. 이름 그대로 혀로 입안의 공기기를 완전히 폐쇄했다가 한 번에 빵 터트리는 소리죠. 이게 순간적으로는 아주 명확하게 들리는데 에너지가 금방 사라져요. 추운 날 하 하고 입김을 불 때처럼요. 에너지가 멀리 못 가고 바로 앞에서 그냥 흩어져 버리잖아요. 딱 그런 소리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한테 전달하기엔 좀 비효율적이죠. 그런데 츠키의 칠 소리는 좀 다릅니다. 이걸 파철음이라고 하는데요. 한자를 보면 깨뜨릴 파에 마찰할 찰자를 써요. 즉, 막았던 공기를 터뜨리는 동시에 좁은 틈으로 억지로 밀어내면서 강한 마찰을 일으키는 소리라는 거죠. 여기서 모든 걸 바꿔놓는 핵심이 바로 이 마찰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음향학적인 비밀병기인데요. 혀와 이 사이의 좁은 틈으로 공기가 츠으 하고 빠져나가면서 아주 날카로운 소리, 고주파 마찰음이 만들어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연에 있는 대부분의 소음, 예를 들어 싸 하는 바람 소리나 졸졸 흐르는 물소리는 대부분 낮은 톤이거든요. 근데 이 츠 소리는 마치 삐 하는 사이렌처럼 높은 톤으로 그 소음들을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상대방 귀에 정확하게 꽂히는 겁니다. 이 그래프가 방금 제가 설명한 걸 아주 깔끔하게 보여주죠. 시끄러운 환경에서 달 같은 소리는 배경소음에 쉽게 묻혀버리지만 고주파 에너지를 가진 츠키는 훨씬 더 잘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츠키는 그냥 다른 소리가 아니라 소통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음향학적으로 업그레이드된 소리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동기는 확보했습니다. 더 잘 들리기 위해서. 그럼 이제부터는 이 변화가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역사적인 증거,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 나설 차례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드러납니다. 아주 먼 옛날 고대 일본어에는요, 지금 우리가 아는 치나, 츠 같은 발음이 아예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발음했냐? 바로 티, 그리고 투라고 발음했습니다. 지금의 일본어 소리 체계가 처음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티가 어떻게 치가 됐을까요? 사실 이건 우리한테는 너무나 익숙한 현상이에요. 우리가 구지를 구디라고 딱딱하게 발음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구지라고 하죠. 디귿 소리가 이 모음을 만나면 혀가 저절로 입천장 쪽으로 올라가면서 마찰이 생겨서 즈나 츠 소리로 바뀌는 현상. 이걸 구개응화라고 합니다. 일본어에서 티가 치로 변한 것도 정확히 같은 원리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무슨 하룻밤 사이에 자, 오늘부터 발음 바꿉시다 해서 바뀐 게 절대 아니에요. 나라 시대에는 분명히 튀, 투였던 발음이 수백 년이라는 긴 시간에 걸쳐서 정말 서서히 치, 츠로 바뀌었고 이게 현대에 와서야 표준 발음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은 거죠. 아주 점진적인 역사적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변화를 증명하는 구체적인 물증들이 있습니다. 길을 뜻하는 미치는 원래 미티였고요. 젖을 뜻하는 치치는 원래 티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힘, 치카라 역시 원래는 티카라였죠. 이 단어들이 전부 티가 치로 변했다는 역사적인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셈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잘 들리기 위해서라는 동기와 사라진 티 소리라는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손에 넣었어요.
이제 이 단서들을 다 맞춰서 달이 치키가 되기까지의 그 전체 여정을 한번 복원해 보겠습니다. 언어학자들이요, 마치 고고학자가 뼈 조각으로 공룡을 복원하듯이 현재 언어에 남은 흔적들을 역추적해서 사라진 옛날 단어를 복원해 내거든요. 그렇게 찾아낸 일본어 달의 가장 오래된 원시 형태가 바로 별표가 붙은 스토어, 즉 토코르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저 마지막 르 소리예요. 우리말 달의 리을 받침과 연결되는 아주 결정적인 고리죠. 자, 이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짚어드릴게요. 총 4단계입니다. 첫째, 우리말 달의 옛 형태인 중정어 돌과 일본어의 조상 에티쿠쿠루가 리을 받침을 공유하는 사실상 형제 같은 단어였다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둘째, 이 단어가 일본어로 건너가면서 받침을 쓰지 않는 일본어 환경에 맞춰 리을이 툭 떨어져 나가고 에티쿠가 됩니다. 셋째, 이 에티쿠라는 어근을 하나의 명사로 만들어주기 위해 전미사 이가 붙어서 에티코의 형태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단계,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그 역사적인 소리 변화가 일어납니다. 추가 더 잘 들리는 츠로, 그리고 쿠이가 발음하기 편한 키로 바뀌면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치키가 탄생하는 겁니다. 이제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췄으니 최종 결론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모든 변화는 과연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면 이 변화 속에 어떤 의도적인 설계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일본어 히라가나표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 카, 사. 다른 행들은 다 규칙적인데 유독 타행만 타, 티, 투, 테, 토가 아니라 타, 치, 츠, 테, 토잖아요. 바로 이 불규칙함이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더 잘 들리는 고주파 마찰음을 아예 언어 시스템 안에 공식적으로 딱 박아넣은 결과물인 거죠. 이 표를 보면 그 설계의 청사진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타, 테, 토처럼 원래 잘 들리는 소리들은 그냥 놔둬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티, 투처럼 에너지가 낮아서 주변 소음에 묻히기 쉬운 소리들은 일부러 더 잘 들리는 치와 치로 교체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정보 전달의 효율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한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일본어는요, 옛날에 한반도에서 건너간 단어들을 그냥 쓴 게 아니라 더 확실하게 소통하기 위해서 아예 시스템 전체를 고주파 사운드로 업그레이드했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언어 변화가 아니라 거의 이제 음향공학의 관점에서 언어의 진화를 바라보는 아주 새로운 시각입니다. 자, 오늘 이 길고 흥미진진했던 언어 탐정 이야기 핵심만 딱 정리해볼까요? 첫째, 달과 치키는 그냥 닮은 단어가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둘째, 언어의 소리가 변하는 건 더 잘 들려야 한다는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필요 때문인 경우가 많다. 셋째, 언어는 더 나은 소통을 위해 마치 잘 설계된 시스템처럼 체계적으로 진화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매일 무심코 쓰는 아주 평범한 단어 하나에 이처럼 수천 년의 역사와 과학이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친 달과 치키의 이야기는 정말 빙산의 일각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연하게 여기고 쓰는 그 말들 속에는 과연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어떤 놀라운 고대의 비밀들이 잠들어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